안녕하십니까, BMW 양현진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리뷰를 안 할 거고요. 저를 도와줄 지원군이 있습니다. 그 지원군은 바로 BMW 대치전 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BMW 지니어스 배강민 매니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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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대치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BMW 지니어스 배강민 매니저입니다. 우리 매니저님 너무 잘생겼어, 진짜. 볼 때마다 행복해. 아닙니다.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행복해. 지금 이게 샷이 투샷이잖아요. 형님. 지금 투샷인데 오징어예요? 너무 하시네요, 진짜. 인정합니다. 내추럴이시잖아요, 내추럴. 네, 그럼요. 확실하시네 또. 이렇게 BMW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은 저희 이렇게 잘생긴 BMW 지니어스 분께서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눈 호강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커피도 가끔가다 한 잔, 커피 생각나실 때도 전시장 오셔서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은 저는 안 내려갈게요. 제가 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께서 직접 타주신다니 오셔서 편하게 얘기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해드릴 차량은 신형 X1 모델입니다. 신형 X1 모델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보시고 있는 X1 20i부터 시작해서 X1 18D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인 iX1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 트림으로는 X라인과 M스포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트림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X1 20i M스포츠 모델입니다. 출력은 204마력이고요. 토크는 무려 30.6 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한 스펙을 나타내는데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현존하는 BMW 2000cc급 차량에서 가장 높은 스펙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마력과 토크가 높다 해서 연비가 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X1 같은 경우는 20i 기준 11.7의 복합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이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연비마저 좋아요. 예. 근데 사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11.7이라는 복합 연비 나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벨에 붙어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주행을 하냐에 따라서 연비가 정확한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풀체인지가 되면서 사실 모든 기능들이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강민 매니저님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전체적인 느낌만 보셔도 새로운 익스테리어 디자인으로 적용되면서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도로 어디에서 봐도 X1이라는 존재감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네, 처음에 보이는 키드니 그릴의 경우에는 무광 크롬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무광 크롬만 있는 게 아니라 무광 크롬이랑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X 익스테리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엄청 세련된 것 같아요. 네네. 차가 더 세련돼 보이고 뭔가 젊어진 느낌? 그리고 그런 또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X1 같은 경우는 네. 타겟층이 남녀노소이기 때문에 아... 어느 연령층, 어느 성별이 타셔도 무난하고 아주 매니저님도 이거 계약 넣으셨다고?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어요. X1에 서라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이 카메라를 보고 알았어요. 이 컴팩트 SUV에 서라운드 카메라가 이게 옵션 깡패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깡패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세단급에서는 5 시리즈부터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고 있어요. 5 시리즈 이하 1 시리즈부터 4 시리즈는 서라운드 뷰가 들어간 적도 없는데요. 현재 X1 같은 소형 엔트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서라운드 뷰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옵션으로 봐서는 정말 깡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깡패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 사촌 동생이 이건 뭐 TMI인데 또 이제 양대리 TMI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촌 동생이 볼보 XC40을 샀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이 모델이 나오기 전이었죠. 그렇죠. 작년이었으니까. 그때 저는 사촌 동생한테 X1을 사라라고 했는데 사촌 동생이 자기는 이미 볼보에 마음이 꽂혔대요. 그래서 XC40을 샀는데
그때 딱 봤는데 옵션이 좋더라고요. XC40도. 네네.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X1을 나온 거저 사촌동생 놀리려고 이거 타고 가서 엑스원 내가 그때 이거 사라고 했지 바보야 하면서 그래서 한번 놀리고 오겠습니다. 옵션도 너무 좋아졌고 인테리어 느낌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고 커요.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향상이 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벤츠를 기준으로 GLB가 경쟁 모델인 거 아시죠? 알고 있죠. 하지만 GLB를 아득히 넘어서 GLC보다도 넓은 실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GLB는 사실 그때 교육 갔는데 물론 좋은 차긴 한데 네. 안 될 것 같아. BMW 짱.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일단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이제 3 시리즈부터 적용이 되는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 라인업 적용이 되어 있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의 경우는 조사 반경이 넓을 뿐더러 코너링 라이트라고 해서 조향 각에 맞춰서 라이트가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구간이거나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도 알아서 조사각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도 훨씬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코너링 라이트가 네. 제가 알기로는 3 시리즈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와, 근데 이 컴팩트 엔트리 모델의 BMW 짱. 그리고 이제 범퍼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M 스포츠 디자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제 M 스포츠는 이 앞범퍼는 이제는 그거예요. 구멍이 세 개냐 하나냐. 네, 맞습니다. 요걸로 차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M 스포츠만의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자,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측면부를 볼 텐데 차가 많이 더러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승차로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 세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정신없다 보니까 제가 못했어요. 놓쳤어요. 잊으시오. BMW 짱. 지금 차량 시승이 너무 인기 있어서 아, 세탁할 그 시간이 없었지 않나요? 이게 오전 내내 지금 시승을 갔다 왔어요, 사실. 그리고 오늘은 리뷰를 못 할 뻔했어요. 근데 그 앞에 담당자분한테 연락해서 한번 도와달라고 촬영해야 된다 해서 겨우 잡아서 X1 20의 M 스포츠는 19인치 휠로 들어가고요. 앞쪽은 245에 45 19인치 휠로 들어갑니다. 뒤쪽은 동일한 규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앞뒤 타이어 바꿀 수 있냐? X1은 가능합니다. 아, 이거 또 X1에서 또 되게 신기하게 바뀐 점이 X는 무조건 4륜이어야 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틀을 지금 깬 모델이 최초로 X1이거든요. 맞네. 저희가 진짜 X 시리즈는 다 X 드라이브 들었었잖아요. 네, X 드라이브의 그 X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륜 기반으로 돌아가면서 네, 조금 더 안정성을 더 극대화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의 차량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륜 기반이다 보니 앞뒤 타이어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타시다가 왠지 앞에 타이어가 마모가 심한 것 같다, 뒤 타이어로 갈아 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에도 이 카메라 서라운드 뷰죠. 서라운드 뷰. 아니 이게 제가 사실 그 전에 그 기존 영상에 고객님 뭐 위성 얘기 했었잖아요. 이 얘기를 다른 유튜버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해줬더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사람 봐요.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어 손잡이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요즘에 신형 모델들 다 이 디자인 나오잖아요. 네, 메리평 도어 캐치로 이제 들어가는데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공기역학적 디자인 동시에 다발적으로 적용된 그런 도어 손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와 그립형이라고 하죠. 네. 그립형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당겨줘야 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해서 그냥 살짝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냥 올려서 손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인체공학적 디자인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공기역학적은 마찬가지로 메리평으로 들어가다 보니 공기 저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셔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승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승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제가 시승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같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 자체가 되게 역동적으로 길게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도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 라인이 그냥 뭐 근육질을 뭐 보여준다 그런 것보다는 공기역학도 들어가잖아요. 네, 공기역학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또 서스펜션이 매년 또 바뀌지 않았어요? 네,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네네. 엔트리 모델이나 아니면 뭐 준중형 모델에도 M 스포츠 모델은 대부분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는데 현재 X1 20i M 스포츠 모델을 포함해서 모든 X1 M 스포츠 모델은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노면 상황을 감지해서 서스펜션을 초 단위로 세팅하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맞춰서도 서스펜션이 세팅해줍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방지턱을 넘으실 때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넘을 수 있습니다. 진짜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사실 처음 차가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차 왜 비싸냐? 왜 비싸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왜 비싼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져보면은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네. 굉장히 싼 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것도 진짜 시승을 꼭 해봐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네. 저도 시승을 직접 해봤는데 주행 질감이 다른 BMW랑은 좀 사뭇 다릅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고요. 데일리카로 사용 가능하시고 장거리 주행 혹은 차박이나 뭐 캠핑도 가능하시고요. 액티비티도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연락 주세요. 아래로. 다음으로 후면을 보시면 풀 LED 테일램프를 이용을 하면서 후방 운전자가 이 앞차량이 제동 상황임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밝은 빛으로 선명하게 후방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정성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효과적이다. 네. 그리고 또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사이드를 봐주시면 물론 모든 BMW 차량들은 사이드로 테일램프가 뻗어 있긴 하지만 현재 이 기하학적 디자인은 GKL 모델에서 선보였던 디자인이고요. 이 디자인을 통해서 X1이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쁘네요. 네. 뾰로롱.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리어 윈도우를 보시면 기존 모델 대비 조금 작아졌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윈도우 자체를 조금 작게 제작을 하면서 디자인 자체가 약간 외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이는, 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 스포일러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SUV 차량들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와류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주행 안정감이 좀 많이 불안하잖아요. 이 스포일러를 장착함으로써 주행 안정감까지 조금 더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세요. X1은 동급 모델 대비해서 공기 저항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요? 네. 시비 거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 자, 매니저님 트렁크 몇 리터라고요? 540리터고요. 540리터요? 네. 두 단계 더 올라간 X3랑 10리터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치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일단은 그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잘 때 이렇게 목을 꺾고 자요. 너무 편합니다. 자, 문 닫아주세요. 편히 쉬십시오. 들어가세요. 뾰로롱. 블라인드 자체를 탈거를 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탈부착 다 가능하시니까 뭐 편하게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셔도 되시고 빼실 분들은 빼서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렇게 폴딩을 안 하고도 차박이 가능한 X1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폴딩을 안 했지만 마찬가지로 폴딩도 다 이용 가능합니다. 이거를 일단은 제가 빼볼게요. 저희가 탈거를 하고 폴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딩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424로 폴딩이 다 가능하고요. 트렁크는 평상시 540리터의 엄청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2열 시트 폴딩 시 1600리터의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차박 혹은 캠핑을 부담 없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열을 보실 텐데요. 저보다 조금 더 키가 조금 더 큰 우리 백악민 매니저님께서 2열을 탑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81입니다. 80, 저보다 2cm 크네요? 네? 2cm. 네. 입만 벌리면 구라겠다. 매니저 공간 어때요? 지금? 공간이 지금 제가 다리가 좀 길거든요. 과장 없이 다리가 좀 길어요. 근데 좀 주먹 하나를 놔도 남는 레그룸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도 최대 12도까지 리클라이닝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워 있는데 이 정도면은 장거리 주행 시에도 이 현 자세로 잠을 자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공간이 진짜 여유롭네요. 뭐 레그룸이라든지 이제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여유가 있고, 내가 타면은 그냥 뭐 7 시리즈 탄 줄 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지금 헤드룸도 정말 넉넉하게 돼 있어서 진짜 좋네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1열을 보실 텐데요. 먼저 시트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대비 조금 더 진보된 시트가 들어가는데 타공 센사텍 소재로 한층 더 안락해졌습니다. 새롭게 액티브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요추 지지대가 추가가 되었어요. 네, 여기서 놀라운 점. 따단! 소형 SV X1의 이 컴팩트한 차에 요추 마사지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박수. 브라보. 현재 마사지 시트가 적용된 모델들은 GKL 모델이 그쵸. 주로 이루고 있는데 7 시리즈, X7 그리고 IX IX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 X1이 갑자기 끼어든 거죠. 건방지네요, 근데. 상당히 건방진 네, 친구입니다. 건방진 친구네. 네. 근데 진짜 서스펜션에 이어서 시트까지 BMW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이를 갈고 만든 티가 확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고해상도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체형 커브드로 들어가다 보니 운전자에게 편리한 인체공학적 디스플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ID파를 이용하면서 신형 모델의 감성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건 직접 보셔야지 진짜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무조건 확실하게 시승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다음으로 아래를 보시면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암레스트로 공간감 있는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래 여성분들 우리 가방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항상 조수석에 놓고 다니실 텐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 공간에다가 가방을 올려놓으시고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물리 버튼을 최소화시키면서 모던하고 정말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또한 스피커도 상위 트림에만 적용이 되는 하만 카돈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쪽을 봐주시면 이쪽에 패들 시프트 쪽에 부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부스트 버튼을 1초 이상 눌러주시고 엑셀레이팅을 해주시면 풀 엑셀을 밟아주시면 큰 배기음과 함께 부스트 모드를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 모터가 있는 i 모델들과는 다르게 이 부스트 버튼은 감성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마력은 없지만 그래도 스포티함을 조금 더 강조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X1의 경우에는 X라인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그리고 M스포츠 모델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에 차선 유지가 안 되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와는 다르게 이번에 적용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차선 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와 프로페셔널의 차별성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센서의 차이입니다. 센서가 플러스의 경우는 최대 시속 180km까지 차선을 인식하고요. 프로페셔널의 경우는 최대 210km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형 X1 모델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신형 X1 모델에는 디지털 키 플러스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디지털 키 플러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디지털키 플러스는 기존에 제공되던 카드키를 휴대폰의 마이 BMW 앱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차량을 문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일반 디지털키는 차량 도어 캐치에 휴대폰을 갖다 대야 된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디지털키 플러스의 경우는 차량에 카드키만 등록이 돼 있으면 컴포트 액세스와 연동이 돼서 차량에 가까이만 가도 차량 문이 열리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인식하는 인식률도 더욱 올라갔고요. 더욱 편하게 엔트리와 익싯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모든 기능들을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해드릴 부분 다 해드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다 낱낱이 다 파헤쳐봤기 때문에 왜 이 차량의 가격이 높게 설정이 되었는지, 근데 막상 옵션을 다 열어보면 그만큼 비싼 차가 아니다 맞습니다. 라는 걸 많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영상만 보고 나서는 판단이 안 될 건데, 항상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시승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승차가 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니면 혹은 우리 매니저님께서 시승을 다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생긴 사람한테만 찾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약속해요. 노예 계약 아닌가요? 약속하고. 자, 지금까지 BMW 양인진 대리 배강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